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회제도.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죠. 제도적 시스템인데 이 제도가 과연 뭘까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학급에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되게 지저분하다라고 하였을 때 학급 구성원들은 자꾸 요구를 하겠죠. 선생님, 교실이 너무 지저분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학급 자치위원들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우리 분단별로 나누어서 청소를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자.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바로 곧 사회제도겠죠. 그렇다면 그 분단이 제대로 청소를 못했을 때 다음 주 한 주 더 청소하게 만들자. 이것 또한 사회제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사회제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 자,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회구성원들, 구성원의 욕구와 사회 기능의 충족을 위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 관습과 절차다. 관습과 절차다. 이 사회제도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움직이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사회제도는 어떠한 성격을 지녔을까? 그 성격을 한번 봅시다. 어떠한 특성을 지녔을까? 이렇게 해도 되겠죠. 사회제도의 특성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늘 자꾸 변하더라. 그걸 우리는 그렇습니다. 가변성이라고 하고요.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제도의 특성, 성격, 다양성이라고도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제도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됩니다. 혼란한 사회를 질서 잡혀주겠죠.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준다. 사회 질서 유지의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로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조정해주는 역할. 갈등, 조정 및 해결도 가능하겠죠. 해결.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붙여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그 급식 시간에 급식을 그냥 제도 없이 그냥 내버려 뒀을 때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이 막 혼란스럽게 가서 되게 급식을 먹는데 되게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들 만들죠. 고3이 우선적으로 먹고 짝수달은 고2가, 홀수달은 고1이 먹게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6시 35분이니까 우리가 먹을 차례구나 라고 삶을 어떻게 살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삶의 예측이 가능하다. 사회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회제도의 의미는 뭐라고요? 관습과 절차다. 성격은 가변성과 다양성이 있으며 기능은 사회 질서 유지 및 갈등 조정 및 해결 그리고 삶의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사회제도가 추구해야 할 덕목이 있어요. 사회제도가 추구해야 될 덕목, 그 덕목이 2번 선생님이 따로 빼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회제도의 덕목이 바로 정의라고 합니다. 사회제도가 추구해야 할 덕목이 뭐냐? justice, 정의입니다. 정의. 한문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정의라고 하죠. 정의. 정의에 대해서 과거 다양한 사상가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존 롤스,
제일 대표적인 서양 사상가죠. 존 롤즈. 선생님이 짐작컨대 대단원 2의 주인공은 바로 존 롤즈입니다. 여러분들 대단원 1의 주인공 누구였죠? 여러분들의 정신적 멘토가 될 수 있는 임마누엘 칸트. 대단원 2의 정신적 멘토가 누구다? 라고 손꼽아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자면 그건 바로 존 롤즈입니다. 존 롤즈는 사회제도가 추구해야 될 첫 번째 덕목, 제1의 덕목으로서 정의를 제시하더라. 제1의 덕목으로서 정의를 제시하더라. 그리고 존 롤즈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1시간가량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할 겁니다. 대단원 2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다? 존 롤즈입니다. 구체적으로 따로 빼서 수업을 꼭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두 번째, 서양의 고대 그리스 철학자 누가 있죠?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있습니다. 플라톤도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플라톤은요, 영혼 3분설을 얘기하거든요. 영혼 3분설. 영혼을 세 조각으로 나눈대요. 세 조각으로. 자, 선생님이 간략하게 그림을 그리자면요, 이렇게 사람인데요. 머릿속에 영혼의 이름은 이성이라는 영혼이 있대요. 가슴에 영혼이 있는데 가슴에는 기괴라는 영혼이 있답니다. 배에는 욕구라는 영구가 있고요. 이 이성이라는 이 영혼을 여러분 탁월하게 잘 발휘하면 탁월함입니다. 탁월하게 잘 발휘하면 덕이 형성되는데 그 덕의 이름이 바로 지혜라는 덕입니다. 여기에서 동양과 서양의 덕의 차이가 느껴지죠. 서양의 덕은 탁월한 거, 이게 덕입니다. 동양의 덕은 인간관계에 관련이 있죠.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도덕적인 어떤 측면이 강한데 비하여 서양은 탁월한 거, 이게 덕입니다. 탁월한 거. 기계를 탁월하게 발휘하면 용기라는 덕이 생기고요. 욕구를 탁월하게 발휘하면 말 이상하죠? 욕구를 탁월하게 조절하면 절제라는 덕이 생긴대요. 여기에 지혜로운 자는 통치를 하면 되고요. 용기 있는 자는 나라를 지키면 되겠죠? 그렇죠? 군인을 하면 됩니다. 수호자. 절제 있는 자는 생산을 하면 되고요. 자, 통치자는 지혜를 다하여, 수호자는 용기를 다하여, 생산자는 절제를 다하여 각각의 자기의 맡은 역할에 충실하다면 그 나라는 어떻다?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플라톤의 정의에 대한 설명 어떻습니까? 지혜, 용기, 절제가 잘 하모니를 이뤄서 잘 조화가 돼서 각자 역할에 충실한다면 그건 바로 올바른 국가가 된다. 그 말이겠죠. 그렇죠? 다음으로요. 동양 사상가도 마찬가지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양 사상가. 누가 있을까요? 공자. 제자는 아니고요. 공자의 후배 정도 되겠죠. 공자의 후예. 공자를 업그레이드했던 맹자입니다. 맹자는요. 공자가 인을 강조한 반면 맹자는 인보다 의를 강조한 사상가죠. 물론 선생님 존 롤즈, 플라톤, 맹자 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윤리학 사상을 선택하면 아주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각각의 사상가들에 대해서 나오고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교과서에서 이 정도만 맛보기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준 것 같습니다. 맹자. 또 소피스트 중에요. 트라시마코스라는 소피스트가 있어요. 트라시마코스 뭐 공룡 이름 같죠? 트라시마코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는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정의란 뭐냐?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강자의 이익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 정의에 대해서 각각의 몇몇의 사상가를 통해서 이 사상가들은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잠시 엿봤고요.